진중권이 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나 진중권 씨를 어제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조국 장관 가족 등을 심하게 저렇게 뭔가 깔 때, 저 인간 저러면 안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어제 토론 딱 보고 느낀 게, 쟤 왜 저래?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냥 잔뜩 뿔이 나 있어요. 뭔가 막 말투도 떨리고, 유시민 장관 꼴 보기 싫어가 막 드러난 데다가 논객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최소 막 뭐 초보도 아니고 우리 같이 무슨 유튜브에서 우리끼리 막 열받아서 하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처음 딱 보는 순간 열등감 느껴지는 막 화나 있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토론 내내 진짜 보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진중권 교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 뭐냐면 교수입니다. 정 교수. 전 예, 교수 진중권 씨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 자기가 억지 소리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알더라고요.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가 억지 논리를 펼치는 걸 모르는데 진중권 이 사람 본인이 알더라고요. 알면서 자기 자신이 설득이 안 돼 보이니까 계속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두 가지가 딱 보였거든요. 저 보다가 요즘 항마력이 떨어져가지고 보고 있으면 제가 오염이 될 것 같아요. 오래 못 보는데 딱 두 군데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계속 춥다고 하는 거. 저는 유시민 이사장 사진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아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 김부선 생각나지 않던가요? 예,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게 아니, 진중권식으로 따지면 내가 안다. 이게 논리학에서 왜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것도 의심하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가 나오고 지금은 오히려 이것도 까이는 사실은 이렇게 한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게 진중권처럼 논리를 중시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생각이 들고 춥다는 말을 한 게 계속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춥다는 건 두렵다는 거거든요. 두렵다. 이게 스타워즈 보면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야, 외롭다는 뜻이야. 외롭다는 뜻이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은 공포를 낳고 두려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고통을 낳는다. 요다 스승께서 아나키 스카이워커에게 한 말이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좀 안타까운 게 자기가 억지 주장하는 걸 자기가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말 복잡하게 하지만 진짜 겁먹고 자기 밥그릇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딱 그거예요. 이제 이 밥그릇 지가 지금까지 잘 챙겨왔던 밥그릇 다 깨져버렸고 앞으로 밥그릇 챙기려면 보수 종편밖에는 없는데 TV조선, 채널A 나가야 되나? 거기 나가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스스로 테스트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송에 나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정말 아니 그 유시민 우리 이사장님께서 배려한 거잖아요. 원래 유시민 이사장님 시리즈잖아요. 오늘도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실업자 됐으니까 생각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또 논평을 어느 정도 해야지 부르러 떨 때 보면 감정이 이입돼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너무나 안타까웠고 종편에서도 이런 분을 데리고 올까? 아이 다 데리고 갑니다. 잠깐만, 데려가요? 디테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동양대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있다는 건 다 교수들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부터가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취재로 해본 것처럼 그 기자 만나봤냐고 한 기레기 논쟁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만나봤으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논리에 말도 안 되는 비약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했던 말을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허구의 사실인 동양대 교수들은 다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를 뿌리면서 근데 거기 인터뷰한 사람들 무슨 교수 하던 사람들만 또 공교롭게도 골라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중권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어렵게 표창장을 조작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못해요. 훨씬 더 쉬운 게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갔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이제 조작했다라고 하는 가짜를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하는 그게 이 최성애로부터 나온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성애의 말을 쉴드 쳐주려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 진중권이 참전을 안 했잖아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진중권이 뭐 하냐? 진중권은 지금 입장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웬걸 이상하게 조국 장관에 대한 혹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최성의 시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눈치를 봤을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보는데 그 시각들을 그냥 어제 그대로 보여주면서 뜬금없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적개심을 막 방송 끝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 가짜라고 말한 교수가 딱 2명 있습니다. 진중권과 최성해 총장 딱 2명밖에 없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합니다. 진중권 교수를, 정 교수를. 그거보다는 좀 튀고 싶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좀 튀고 싶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가까이 보면은 보수 유튜버들 중에도 보수 유튜버가 아니고 우리 진보 유튜버들 중에도 초창기에 진보 유튜버 역할을 충실히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좀 튀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한번 이야기했는 그 시각을 계속 우기다 보면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저는 어저께 이걸 보면서 뭐를 보고 제가 그냥 TV를 껐는데 뭐냐면 히틀러 일기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아니 조국 교수님의 뭐 이렇게 건전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두 개의 비교를 하는 걸 보면서 딱 하는데 본인이 비교를 해놓고도 본인이 설득이 안 되니까 표정이 확 변해서 말을 얼른 끊더라고요. 더 볼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했는 걸 잘못됐을 때 충분히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얘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넥타이 이쁜 그분. 자기가 잘못 들어갔으면 잘못 들어갔다고 인정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설마 그 윤석열 총장 말하는 건 아니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넥타이 잘 메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넥타이를 매지 화 잘 않으니까. 내고 막. 그렇죠. 네, 네. 경로하시고. 아니 이분도 끝날 때 보니까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친히 가서 원탁을 돌아서 가서 악수를 쳐냈는데 악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옷을 막 이렇게 매몰살을 하는 척하면서 막 웃더라고. 좀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어제 토론은 사실 좀 저질이었던 것이 이 진중권의 현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실제로 보면요. 토론 잘하는 사람이 이 토론 대표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용어를 어렵게 씁니다. 어제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 레거시 미디어, 뉴 미디어 이렇게. 그 기존 언론, 기성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보면 진중권이 레거시 농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적 유물 이런 걸 갖고 막 어려운 말을 좀 어렵게 쓰면은 사람들이 되게 유식하다고 착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나는 알릴레오 안 본다. 나는 판타지를 싫어한다. 아니 그게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제 평은 좀 잘못된 것도 꽤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 등에서 기존 뉴스를 갖고 우리가 그걸 뉴스 비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100%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팟캐스트 할 때요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성 언론들이 인터뷰 안 해주는 분들 인터뷰였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거 세월호라든지 뭐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성 언론들이 인터뷰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했던 그게 저는 대한매체 뉴미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사실 좀 억울하신 분들이 인터뷰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안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좀 틀렸던 그런 마인드고 안 보면서 가짜 뉴스인지는 어떻게 하냐고. 신의 한 수도 안 보고 알릴레오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진중권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꼰대들 중에서도 진짜 극심한 꼰대들 있죠. 그 유튜브 그거 애들이나 보는 거지. 이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걸 봐? 그런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그 포맷 자체를 완전히 그냥 다른 저질 어떤 매체로 그냥 튀워버리는 거죠. 그런 것보다 그분도 이제 뉴 미디어 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계속 아, 지금 그렇구나. 모르는 거 오세요. 새날로 오세요. 새날로 그냥. 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제 교수도 아니잖아요. 고정 출연 시켜줄까? 고정으로 좀 해주세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프로니 뭐 계속 싸울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그 되게 아래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야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기존에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느꼈을 부끄러움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 앉아서 뭐 이걸 봤느냐, 이 신의 한 수 봤느냐, 알릴레오 봤느냐, 그 가짜 뉴스를 안 본다라고 했을 때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심적인 성숙도의 반을 제껴놓고 지적 성숙도가 자기가 하는 말이 억지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자기가 나는 가짜 뉴스라도 안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느꼈을 그 대중 앞에 발가벗겨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고 이게 망가지는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최소한의 그 예의 같은 거 있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바로 앞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었는데 알릴레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판타지는 안 본다. 그러니까 다 당신은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 강한 부정이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어떤 논리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알릴레오가 그 제목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하나씩 그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론 상대방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있으면 알릴레오 우리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되지. 그거를 통째로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간적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예, 진중권이라는 자가 정말로 논리적으로 자신 있으면 알릴레오가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진짜고 신의 한 수 뭐가 가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정말 나는 잘 안 봐 가짜 뉴스라고 한다. 자기의 논리의 빈약함, 자기의 지적 잘못된 빈약함. 얘기를 끝까지 우기다 보면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계속 그거 끝없이 그렇죠.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A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딱 치고 나오면은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끝까지 1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살면서 제가 나중에 답이 나왔는데 정말 1번인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쾌감이 있거든요. 다 2번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끝까지 1번이다. 진중권 교수가 좀 그런 스타일의 어떤 지금까지 쭉 행보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에서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어떤 이제 한쪽을 딱 특이하게 밀어가지고 그쪽이 이제 승리하는 걸 쾌감을 느끼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길을 잘못 들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우기는 거죠.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예. 자기 스스로 기어 들어가 버린 포지션이고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하니까 계속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평소답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계속 비난만 하고 있고 불쌍하죠. 예,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희곤 기자를 사실 보도한다. 만나봤다.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 유희곤 만나서 확인했다. 만나면 사실이 되냐? 진중권 만나나 봤냐? 이런 식의 정말 어린애들 같은 얘기가 있었고요. 진짜 그 장면에서 김부선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면 세상에 증거 아닌 게 어딨어요. 근데 지금 진중권은요, 사실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열등감 발현이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낙검수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그렇죠. 인물이고 맞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하고는 정치 카페 같은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노유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비매너. 주진우가 BBK 의혹 폭로했을 때 진중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폭로자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검찰도 사실은 조국 장관 내 가족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소 단계까지 또는 재판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묵비권 행사했던 거랑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졌다는 것을 니들이 직접 입증해 봐.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재판에서 말하겠다.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은 처음부터 조국 장관의 가족, 특히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는 그건 분명히 최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내려놓고 진짜 나쁜 놈이네라는 그 말을 아까 헌식님 말씀처럼 입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엇나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오늘로써 우리는 진중권을 진보라는 말 앞에 붙이기만 해만 누가 원래 진보였네. 교수란 말도 붙이지 마. 이씨. 3주 전부터 그냥 저는 진시라고 노라고 하죠. 했는데 진시. 아, 괜찮겠습니까? 진시라고 해도. 진가라고 했어요. 진가라고 할까요? 진가라고 했어요. 진씨보다 아니 진가. 그렇게 그 뭐랄까 찐가. 그렇게 요소를 하는 자를 무슨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보수 논객, 진보 논객 해가지고 또 기계적 균형 맞추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중권이 진보 논객 대표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죠. 앞으로는 아무도 진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수에서 그냥 아마 종편 서서, 쪽에서는 진보 농객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어제로 끝났어요. 왜냐면 어제로 유시민 이세영과 대립한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어제로 끝난 거예요. 한 3주 전부터 네. 끝내놨는데 저는 나름 속으로는 분류를 논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 않게 돼버렸죠 이제는. 고역집이다. 그냥 논게 아니야? 논게. 아니 그냥- 논객은 위인이십니다. 장수나 저쪽에서 얼마나 그럼요. 유명이신데 지금. 어제도 그 토론상의 가장 흐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진중권은 조국 장관 내 가족이 죄인이라고 인식한 시간 내내 그렇게 인식을 했고 다른 패널들 느낌은 뭐냐면 이제부터 그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확정지어서 말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진중권의 머릿속에 지금 판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쪽 무슨 토론이라든 이런 쪽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겹더라. 난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요. 저도 보다가 구역질이라서 웬만한 프로는 끝까지 보는데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끄고 싶더라고. 저는 유시민 우리 이사장. 이사장님한테 그 취재를 해보고라고 하니까 진중권이 저는 회유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 듣고 구역질 나서 저는 못 보겠어 꺼버렸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의 문제점, 검찰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저는 지금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 99.9%는 검찰도 문제가 있고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진중권의 토론의 입장은 그거였잖아요. 대한민국 언론은 문제 없고 대한민국 검찰도 문제 없어. 왜들 그래?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되면은 가장 나쁜 태도의 진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중권 굿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바이.